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진짜 주식경제 선생님, 방송공자입니다. 어, 오늘 시장이 너무 안 좋았죠. 시장도 안 좋았고, 요즘 좀 이슈가 하나 있죠. 티몬과 UF 사태인데, 이게 지금 어떻고, 실제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봤어요. 워낙 이슈가 많이 되길래. 뭐, 주식 관련된 제가 정보를 전달해 드리긴 하지만, 이것도 뭐 경제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팀원과 UF가 이제 일단 문제가 되는데 그 사태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팀원으로 피해를 입었거든요. 선풍기를 샀다가 한 3, 4주 됐나? 한참 됐는데도 이제 구매했는데 안 와서 왜 그러냐. 취소를 할까 말까 하다가 놔뒀는데 결국은 이렇게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환불 신청했는데 돈이 안 들 것 같아요. 문제가 좀 되는 것 같고 하나씩 이제 좀 살펴보죠. 전 팀원과 위메프가 같은 회사라는 걸 몰랐어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사실 유통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이제 가격 비교인 거지, 그 회사가 탄탄한지 안 한지는 고민을 많이 안 하잖아요. 유통사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우리가 이제 백화점 같은 데를 가거나, 아니면 뭐, 떨이를 판매하는 아울렛을 가거나, 거기서 이미 물건을 사서 우리가 내가 물건을 갖고 오면 그 자체로는 끝나는 거니까 크게 신경을 안 썼단 말이죠. 근데 온라인 쇼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된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쇼핑몰 자체가 문제가 돼서 어쨌건 내가 구매를 했는데 물건 자체가 오지 않거나 뭐 이렇게 지연이 되면서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근데 이번 사태에서 더 크게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결국은 이제 저가처럼 이제 뭐 해외 직구를 하려고 했는데 물건이 늦게 온 경우도 물론 있긴 한데 많은 분들이 이제 여행 상품에서 문제가 됐어요. 여행 상품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결제를 미리 하고 나중에 가잖아요. 그걸 자연스럽게 여기고 그 여행사 건들이 많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굉장히 커진 거죠. 그리고 나중에 딜리버리를 해주는 이제 금액이 큰 가구들도 엮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엮이면서 피해자들의 좀 피해가 커진 상황입니다. 여기에 플러스로 이제 다른 것도 있는데 하나씩 얘기를 드릴게요. 일단은 티몬과 위메프는 이제 한솥밥을 먹는 회사입니다. 큐텐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큐텐. 이 큐텐도 이제 한때 뭐 많이 그 직구 관련해서 광고를 많이 했던 회사죠. 근데 이 회사가 작년 10월부터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정산 주기를 조정을 했습니다. 이게 정산이라는 게 뭐 쉽게 이해하시면 구매자가 물건을 구매한 다음에 구매 확정을 하면 플랫폼 오픈 그 플랫폼 업체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판매자들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 있다가 돈을 주게 되죠. 그런데 이게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뭐 11번가라든가 이런 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정산이 빨리 해줘요. 뭐 구매 확정 있다 그러면 다음날, 뭐 다다음날 이런 식으로 해주는데 뭐 그래도 쿠팡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제 물건을 보유하고 창고에서 물건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30일에서 50일 정도가 걸리거든요. 근데 이 티몬과 위메프 같은 경우는 정산이 뭐 한 60일, 77일 정도가 걸리기도 했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는 그 이상도 걸려서도 안 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어쨌든 2023년 10월에 그 전부터 이제도 직구 플랫폼 업체들을 기반으로 해서 해외 판매업자들이 정산이 안 된다라는 얘기 했었는데 큐텐이 아예 정산 주기를 변경을 해버렸고 24년 들어서는 국내 판매업자들까지도 지금 정산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이제 사건이 터져버려요. 어떻게 터졌냐? 판매자들이 이제 7월 11일에 처음에 7월 10일 전으로 큐텐발 정산 지연 사태가 벌어졌어요. 큐텐에서 정산 자체가 계속 안 되니까 이 판매자들이 서로 이제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상하다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7월 22일에는 티몬의 판매자들한테 이제 무기한 정산 지연을 통보합니다. 문제가 생긴 거죠. 그리고 7월 24일이 되니까 이제는 소비자들의 환불 처리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피지사들이 결제를 대행해주는 이제 피지사들이 있는데 이 피지사들이 결제도 안 되게 하고 환불 시스템도 안 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지금 소비자들도 피해를 보게 된 상황이에요. 그럼 이걸 사태를 좀 보면 큐텐그룹은 누구냐라는 거죠. 이분이 이제 구영배 대표님인데 이분이 지마켓을 설립하신 분이에요. 지마켓을 설립을 해서 2009년에 이베이의 엑시트를 성공적으로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5,500억 원 가치로 판매가 됐었고 이 구영배 대표님은 715억 원을 이제 받았어요. 지분율만큼. 근데 그리고 나서 보니까 10년간 경업 금지가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매각을 했으니까 동일한 산업에 진출하지 마라. 너 그러면 배신이야, 배반이야 이런 거죠. 그래서 경업 금지로 인해서 구영배 대표는 직접적으로 이제 사업에 진출하지 않고 2010년에 미국 이베이의 판매자 이베이와 같이 싱가포르로 넘어가서
JV 형태로 이제 Q10이라는 회사를 설립합니다. 이게 이제 이커머스고, 이제 처음에는 뭐 동남아 쪽으로 사업을 확대하면서 잘 됐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2019년 경업 금지가 풀렸잖아요. 경업 금지가 풀리니까 이 대표가 사업을 당연히 또 확장하고 싶어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Q 익스프레스라는 회사를 또 설립을 합니다. Q 익스프레스는 어떤 회사냐면 물류 회사예요. 물류 회사. 그러니까 이커머스 사업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물류가 커지면서 사업이 확장될 수 있는 회사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Q 익스프레스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플랫폼, 그러니까 유통 플랫폼을 장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뭘 하냐? 2022년에 처음에 티몬을 인수합니다. 그리고 2023년에 인터파크의 쇼핑 사업부를 인수하고 또 위메프까지도 인수해요. 그리고 애경산업이 AK 프라자라고 해서 애경그룹이 운영하던 AK몰 온라인몰을 인수하고 또 올해 이제 위시 플러스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쇼핑 플랫폼을 인수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보면 티몬이나 위메프 같은 경우는 적자가 워낙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주고 인수한 건 아니었고, 예, 큐 익스프레스의 지분을 이제 교환해서 줬고요. 그다음에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괜찮은 회사였기 때문에 이 쇼핑몰을 인수하면서 1,500억 원 정도를 투자했다고 해요. 그리고 AK몰은 이제 부채가 컸기 때문에 이것도 거의 헐값에 5억 원 정도에 인수를 했고, 위시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슈가 이제 좀 되는 건데, 올해 2월에 인수를 했어요. 이게 미국 회사고, 근데 이 회사도 이제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완전 급락했었거든요. 왜냐면 이 회사가 원래는 이제 중국에서 제품을 싸게 들여와가지고 판매하는 회사인데, 최근에 이슈된 회사들 있죠. 알리, 테무, 시인, 알테시라고 해서 이런 기업들이 득세를 하다 보니까 위시 플러스의 경쟁력은 당연히 떨어졌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주가도 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를 구형부의 대표가 인수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어쨌거나 쇼핑몰 5개 인수했으니까 이걸 기반으로 해서 QX프레스 사업을 확장시키고 또 나스닥으로 상장시키는 게 목표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QX프레스의 상장이 딜레이 됩니다. 원래는 올해 5월, 뭐 6월 정도 생각했었는데 이게 올해 10월 이후로 이제 딜레이 됩니다. 회사에서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위시 플러스를 인수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여기도 당연히 뭐 물류를 여기다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요 관련해서 매출액이 올라간다 그러면 그 다음에 상장을 할 때 더 가치를 키울 수 있을 거다. 이러고 하면서 이제 딜레이 시킨 거죠.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딜레이인지 실패인지. 어쨌거나 그 가운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 팀원과 위메프 사태가 벌었다는 거예요. 아까 정산이 안 되고 결국은 이제 구매도 안 되고 환불도 안 되는 사태로 돼버린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팀원과 위메프는 돈줄이 아예 막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사망 선고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돈을 다 갚는다고 하더라도 팀원과 위메프를 또 이용할 거냐? 그건 모르겠다는 거죠. 그건 아닐 가능성이 크죠, 일단. 근데 보면 네, QX프레스가 아까 상장을 위해 무리해서 인수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적자를 크게 보는 회사들이었기 때문에 이 적자들이 감당이 됐겠어요. 아무리 헐값에 사왔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의 적자는 이 QX프레스가 감당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외형을 키우기 위해서 무리해서 인수했지만 결국은 자금난은 점점 심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끝인 거냐? 이렇게 보죠. QX프레스는 좋은 회사냐? 엄청 큰 회사고 이 회사를 기반으로 해서 뭐 그룹을 살릴 수 있을 거냐를 보면 매출액이 일단 810억 원, 영업 손실은 작년 기준입니다. 23년 15기가 작년인데 영업 손실은 이제 159억 원. 그리고 단기 손실 여기 보면 단기 손실이 한 10억 원 정도. 그러니까 이 회사는 돈을 많이 버는 회사는 아닌 거죠. 그런데도 뭐 회사에서는 최대한 10억 달러까지도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1조 한 3, 4천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이런 회사가 아무래도 이제 그 5개 플랫폼, 유통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유통업체가 더 클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심어주려고 했던 거겠죠. 근데 어쨌거나 실패를 했어요. 근데 사기꾼과 사업가는 이제 한 끗 차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보면, 서울에 보면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성공하면 반역,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요거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실패하면 사기꾼이고 성공하면 사업가거든요. 위대한 사업가. 보시면 이 구영대 대표도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고 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이 돌려막기 자체가 끝나버렸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냐? 큐텐그룹인 이런 그룹이고 어떤 현황이었냐를 일단 보면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큐텐그룹의 거래액은 한 6조 9천억 원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래 대금은 뭐 큐텐 아니 그 티몬과 위메프만 가지고도 월
1조 한 1,000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연간으로 보면 10조 원이 넘고 AK몰이나 위시플러스까지 합하면 훨씬 더 큰 규모의 거래대금을 갖는 회사가 되는 거죠. 신세계가 22조 원이니까 22년 기준으로 해서 q10이 뭐 적어도 그룹사적으로 뭐 10조 원을 넘어간다 그러면 결코 작은 규모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미국 회사인 위시를 제하고 봤을 때도 지금 이제 거래대금이 이만큼 커졌을 거잖아요. 당연히 23년에 인터파크 커머스를 인수했고 24년에 AK몰을 인수했으니까 이 두 개의 그룹만 해도 11조라고 하면 지금 24년에 훨씬 더 커졌을 거다. 이게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올해 2월에 재밌는 기사가 나온 걸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계속 찾아보면서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팀원이 뭐 지금 상황이 어땠었지 그 전에? 라고 봤더니 이제 이런 기사를 냈어요. 연계 시너지가 본격화되면서 팀원과 UF 인터파크 커머스가 매출도 뛰고 고객도 증가한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룹사를 띄우는 듯한 기사를 보냈거든요. 그런데 요 기사를 잘 찾아보잖아요. 한번 구글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요 제목 거의 똑같은 제목들이 몇 개가 나오고 내용도 똑같아요. 이 말은 뭐냐면 보도자료를 회사에서 회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보도자료를 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냈죠? 왜 냈을까요? 회사를 좋게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근데 그때 아마 뭐 상품권 같은 것들을 매각한다 그러면 예전에 머지 포인트에 많이 당했었죠, 우리가 21년에. 그래서 그런 상품권 까먹에 대해서 이제 민감할 텐데 이런 이슈를 내보낸 다음에 상품권 깡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신뢰도가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이런 기사까지 냈다고 보는데 요거는 사실 좀 마음에 안 듭니다. 근데 잘 보세요. 이 기사 내용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티몬의 거래액이 2022년에 비해서 66%가 증가했다. 뭐 이거 나쁜 건 아니죠. 23년 기준으로 66%가 증가했으면 좋은 건데 부문별로 보면 이 쿠폰 거래액이 170%가 증가했다. 요거는 알뜰 소비 경향이 커졌다라고 포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거예요. 이 쿠폰을 팔았다는 거잖아요. 상품권 팔았다고 상품권 깡해가지고 돈 땡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자체로도 별로 좋은 이슈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팀의 이슈, 팀원 이렇게 올라갔다는 건데 위메프도 특가 매장의 거래액이 140% 증가했다고 나왔다. 그러니까 뭐냐? 티몬이나 위메프가 부담하는 할인 판매 금액이 할인 판매 제품, 미끼 제품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걸 구매한 구매자와 판매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매자들 같은 경우에는 할인 가격에 하는 게 아니고 아마 위메프나 여기 티몬에서 물어주기로 했을 거예요. 어쨌든 그런 제품들이 많았을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제품이 많았다는 것 자체가 티몬과 위메프가 지금 당장 자금이 안 되니까 이 돈을 뽑아가겠다는 거죠. 근데 보죠. 정산 주기를 늘렸잖아요. 정산 주기를 늘렸다는 것 자체는 이게 구매가 확정이 되고 나한테 돈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판매자한테 안 주는 돈이 뭐 한 달, 두 달 돼요. 그럼 한 달, 두 달 동안 나는 이 돈을 유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한 달에서 두 달로 주기를 늘렸어요. 그러면 이만큼, 두 달치만큼 더 유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유용을 했다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럼 왜 유용했냐? 저는 두 가지 가설을 세우고 있는데, 하나는 위시를 인수하는 자금이 2,500억 정도 됐을 거예요. 2,300억인가?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함이 가능하다. 그 자금 조달 따로 안 했거든요. 자금 조달 되겠지, 이런 회사가. 근데 어쨌든 이런 자금이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아니면 자본 잠식이 워낙 컸기 때문에 지금 외부에서 자금 조달도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 상황에서 결국 비용은 지불을 해야 될 거잖아요. 뭐 임대료도 내야 되고 인건비도 내야 되고 그런 비용에 대한 걸 감당하면서 결국 자금이 이제 내부적으로 꼬인 게 아닌가. 그러면서 이번에 결국 사태가 터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럼 티몬이라는 회사는 좀 뭐 건강한 회사다. 그러면 이 회사 돈 갚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티몬의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연결 감사 보고서가 나온지, 이게 회사는 감사 보고서를 내던 회사예요, 매년. 근데 최근에 오늘 보니까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꾸준히 냈었죠. 언제 냈냐? 4월. 근데 잘 보세요. 어디까지밖에 없어요? 2022년까지밖에 없어요. 그럼 뭐가 없죠? 2023년의 실적이 없다. 2023년의 실적이 왜 안 났을까요? 문제가 있으니까 안 났겠죠. 감사를 뭐 거절했다거나 뭐 상장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슈가 된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감사 보고서 안 나온 건 안진회계법인 쪽에서 이거를 안 좋게 봤을 가능성이 있다. 그만큼 회사가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회사들 상황은 어떤가? 위메프와 티몬의 상황을 보면 자본 총계가 2022년 기준으로 해서 위메프의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 6,386억 원이다. 위메프는 마이너스 2,440억 원 자본 잠식이에요. 이거 완전 자본 잠식이죠. 그런데 영업 적자만 해도 이 팀원이 2022년 기준으로 1,527억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적자는 더 커졌겠죠. 증자가 안 됐다 그러면. 증자 안 됐겠죠, 당연히. 요때 잠깐 자본 잠식이 좀 줄어들었던 건 유상증자를 이때 했어요. 한 1,000억 정도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상황이 전혀 호전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위메프 같은 경우도 계속 이런 적자가 커지고 있다. 적자가 커지면서 자본 잠식 규모가 커지고 있다. 실제 보세요. 위메프도 2023년 감사 보고서가 나오기는 했는데 2023년 자본총기가 2,400억 정도 되고 있고 마이너스 2,400억 정도 되고 있고 영업 손실이 한 해 동안 1,000억 원이 됐어요. 그럼 이런 회사들이 한 번에 턴어라운드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쿠팡처럼 적자를 보고 있다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하다가 턴어라운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보통은 시장을 장악한 1등 사업자들이 1등을 하기 위해서 무리해서 사업을 확장할 때 그럴 때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1등을 결국 차지하고 나면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사업이 돌아가면서 수익을 내기 시작해요. 그게 쿠팡이었고 예전에 아마존이었던 거죠. 그런 플랫폼 비즈니스를 이해하기 때문에 아마 구영배 대표도 이렇게 했겠지만 결국은 1등 사업자는 쿠팡이 이미 먹었기 때문에 이런 이커머스 사업에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자리 잡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인 판매나 상품권 판매를 통해서 매출은 불려놓고 그리고 그 돈을 일단 땡겨놓은 거죠. 상품권 같은 경우는 현금 땡기기 되게 좋잖아요. 자, 판매자한테 돈을 나중에 줘도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자본 잠식을 어느 정도 이제 해소는 아니고 자본 잠식 상태에서 어떻게든 버텨나갔던 거죠. 근데 돈은 계속 나가야 되니까 어느 순간은 이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맞습니다. 언젠가 터져도 터질 상황이었던 거죠. 이것만 보면. 다시 한번 이제 공시는 중요하다. 판매자들 같은 경우에 이런 사업자들의 공시를 보는 건 중요하다. 이건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티몬과 위메프가 이제 이렇게 한 게 딱 머지 포인트를 한번 떠올리게 한단 말이죠. 2021년에 이것도 이제 폰지 사기였어요. 계속해서 돈을 받으면서 이 돈을 받은 걸로 혜택을 주고 자기들 돈을 착복하는 뭐 그런 폰지 사기였거든요. 근데 결국 이 폰지 사기도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왜냐면 피라미드 구도에서 계속 신규로 돈이 안 들어오면 끝나니까. 결국 이것도 문제가 생겼는데 그 당시를 보면 이제 구매자의 피해액이 한 750억 원, 그다음에 제휴사의 피해액이 250억 원. 그래서 총 피해액은 1,000억 원에 달했습니다. 보시면 제휴사 피해액의 한 3배 정도가 이제 구매자한테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이 사건은 권남희 대표가 징역 4년, 그다음에 동생일 거예요 아마. 권복은 CSO가 징역 8년, 추징금을 받고서 이제 복역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집단 소송을 해서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도 걸어서 이 피해를 보상받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 보상을 줘야 되는 이 대상들이 돈을 안 주면 끝이라는 거죠. 나 그냥 징역 더 살고 말지 뭐. 이렇게 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지금도 못 받고 있을 거야. 그러면 지금 티몬이나 위메프는 사태가 얼마만큼 클 거냐. 온라인 쇼핑 앱에서 규모를 보면 그 가입자 규모거든요. 가입자 규모를 보면 쿠팡이 3,100만 명인데 티몬과 위메프가 한 4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규모가 생각보다 굉장히 큰 거예요. 머지 포인트보다 더 큰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회사가 지금 6, 7위 정도에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만큼 클 거냐. 일단 보면 월별 티몬과 위메프의 거래액이 1조 한 1,000억, 2,000억 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빠르게 거래가 되는 것들은 이제 구매자들이 사실 피해를 안 봤을 거기 때문에 이 거래액이 다 문제가 되는 건 아닐 거고. 가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품권, 그다음에 여행 이런 상품들의 문제가 있는 건데 일단 정산이 안 된 거. 정산이 안 된 부분이 지금 한 1,000억 원 정도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 이 위메프의 대표가 얘기한 건데 정산이 안 된 건 판매자들에게 문제가 된 거죠. 근데 아까 보시면 판매자들이 정산을 못 받은 게 한 250억, 그다음에 머지 같은 경우 구매자들이 문제가 된 게 이거의 3배 정도 됐잖아요. 750억. 그럼 이것도 만약에 이 판매자들 정산이 안 되는 거에 한 3배 정도가 구매자의 문제가 된다 그러면 4천억 정도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최대. 근데 이 사태가 발생을 하니까 이제 구매자들은 당연히 위메프나 티몬 쪽으로 쫓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머지 포인트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갔던 사람들은 일부나마 그 당시에 이제 60% 정도를 초반에 환불받았거든요. 일부나마 받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찾아가서 이제 버텼던 사람들은 25%를 환불받았어요. 어쨌거나 정산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버텨서 가는 건데 이번에도 똑같이 위메프와 티몬을 찾아간 거죠. 근데 티몬은 아까 감사 보고서도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더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티몬은 아예 본사에 아무도 없고 본사에 출입조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본사의 건물이 임차를 하고 있었는데 이 임차 보증금이나 그다음에 뭐 그 월세도 감당을 못 해가지고 지금
새로 T1에 빠지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돌고 있어요. 근데 위메프는 그래도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위메프에 찾아갔더니 이제 지금 대표도 나왔고, 대표도 나와서 우리 환불해 줄 거다. 유화연 대표가 나와서 환불해 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찾아가서 이제 직접 적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환불도 일부 해줬다고 해요. 근데 전체적으로 아직은 이제 환불이 되고 있지는 않고, 이게 전부 다 될 거냐?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머지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잖아요. 현장에 찾아간 사람들은 돈을 줬지만 전체적으로 다 정산해주지 못했다. 그리고 아까 환경을 보면 Q10, 위메프 이게 전부 다 봤을 때 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 같거든요. 그러면 외부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뭐 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뭐 또 이제 유입을 시켜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까 결제 같은 거 다 막힌 상태에서 이걸 자금을 마련할 수 있냐? 이거는 진짜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아까 Q익스프레스 쪽에 돈이 나올 수 있냐? 아니라는 거죠. 그런 구조도 아니기 때문에 돈이 정말 나올 수 있냐? 이게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판매자 입장에서 좀 더 이제 저도 열받았던 게 뭐냐면, 현재 법상으로 봤을 때 지금 오픈 플랫폼은 중개잖아요. 그래서 구매자가 구매를 하고, 그다음에 판매자가 판매를 하는데 중간에 이제 중개자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정산을 안 해줬다. 정산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불을 요청하잖아요, 구매자가. 그러면 이 환불에 대한 의무가 판매자한테 있어요. 이상하죠. 여기서 만약에 100만 원을 결제했어요. 근데 정산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환불을 요청했어요. 그러면 100만 원 정산은 여기서 해준다. 이상하죠. 근데 지금 그래요. 법이 그래요. 그래서 이 구매자들이 판매자들한테 이렇게 소송을 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판매자들은 자기들도 지금 집을 정산을 못 받고 있는데, 안 그래도 정산을 못 받고 있는데 이 환불에 대한 의무까지도 져야 될 수 있는 그런 부담까지 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피지사들도 지금 결제 다 끊어버린 거고, 판매자들도 지금 다 물건 다 빼고 있는 상황인 거죠. 어쨌거나 이런 부분은 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이제 시장이니까, 시장에서는 또 팀원 사태 수혜주를 찾고 있어요. 보면 팀원과 IMF의 결제 규모가 한 10조 원을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10조 원은 누구로 갈 거냐, 누구한테 갈 거냐,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시장은 이제 신뢰도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유통 플랫폼 업체들. 그래서 중소형 플랫폼 업체들은 점점 힘들어질 것 같고, 네이버나 뭐 쿠팡이나, 쿠팡 같은 경우 정산이 좀 늦기 때문에 네이버 쪽으로 좀 더 많이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유튜브 쇼핑이 또 나오고 있죠. 서비스를 시작했기 때문에 네이버 쇼핑이나 이제 유튜브 쇼핑, 그다음에 쿠팡 이런 쪽으로 자금이 좀 분산돼서 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막 런칭한 유튜브 쇼핑 쪽에서는 뭐 상대적으로 조금 유리한 국면으로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틱톡 쇼핑도 뭐 진출한다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도 자금이 조금씩 이제 나눠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도서구매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예스24가 또 수혜주로 부각되면서 16%가 상승했어요. 근데 좀 여유도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긴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조금 이제 안타깝죠. 이런 지난번에 머지 포인트 사태도 있었는데, 이게 은행이나 금융권 같은 경우에 사고가 터지면 뭐 예금자 보호법도 있고 하니까 보호가 되는데, 이런 유통 플랫폼에서 문제가 터지면 지금 이제 보호받을 수가 없죠. 소비자들이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죠. 그냥 내가 이제 손해를 안고 말아야 되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 와이프도 예전에 머지 포인트 구매했다가 사기다 손해 봤었고, 그다음에 좀 선풍기도 손해 보고 있는데, 이제 구매를 할 때도 재무제표를 보면서 해야 되나, 참 귀찮은 시대가 왔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건 우리가 조금더 쇼핑이라도 안심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뭔가 좀 장치를 마련해 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런 건 가능해요. 유통사에 대해서 은행사처럼 유통사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재무 구조는 좀 갖춰라. 자본 잠식은 안 된다. 뭐 이런 형태의 이제 재무 구조에 대한 가이드라인 좀 주면 좋겠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 뭐 자본의 어느 정도 이상은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 자체를 좀 제한하는 형태로 해서 소비자들의 권익이 반드시 좀 보호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가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굉장히 씁쓸한데, 저를 비롯해서 이번 사태를 고생하시는 분들이 제발 좀 별 피해 없이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아까 유메프의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진심으로 이게 환불이 되기를 기원을 합니다. 이런 사태들과 또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 관계자분들도 좀 정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좀 슬픈 사태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내일 더 행복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